대통령직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부와 대통령실의 주요직 인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 잠시 뒤인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1차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인 이 장관 후보들의 제청권을 행사를 하는 자리이고, 또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진인 수석 등의 인사를 직접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서는 우선 이 자리들부터 인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는요. 이 서울 영등포울 출신의 사선인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내정이 됐다고 이 복수의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이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이 전국 학생 총연합회 의장을 지낸 이 86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이 된 뒤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참모로서 부상한 신명계의 대표 주자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요, 이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선거 전략을 맨 앞에서 지휘한 1등 공신으로서 그렇게 꼽혀서 일찌감치 총리 후보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으로 충남 아산 의리 지역구인 삼선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당내 경선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지낸 뒤 본선 선대위에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실무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강 의원은 여야 두루 폭넓게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와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맡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 언론은요, 강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충남도지사직 도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갈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변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제 강 실장 내정자 거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통령의 부름에 응하기로 마음을 굳힌 듯 그렇게 보입니다. 두 요직 내정자가요, 공교롭게도 모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이것도 눈길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 임명될 경우 의원직 보유 여부는 차이가 있는데요. 국무총리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문희상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임태희 비서실장이 현역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청와대행을 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핵심 직책이죠.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일부 대통령실 수석 인선안도 흘러나왔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국가정보원장에는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이 됩니다. 이 전 장관은요, 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미 자주파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일찌감치 이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서 이 민주당 선대위원회 산하인 이 글로벌 책임 강국위원회 좌장을 맡아서 이 외교 안보 통상 정책 관련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부 언론은요, 이 전 장관의 국정원장 발탁설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미 외교 리스크 관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핵심 요직이자 또 미국 측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할 초대 국정원장에 대미 자주파로 알려진 인물을 기용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새 여권 내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최종 선택을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참모 중에선 민정수석 후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광수 변호사입니다. 오 변호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걸었기 때문에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될 경우 친정인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두고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잠시 뒤인 오후 2시에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조각의 첫 단추로 국무총리에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을 내정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운행 방향, 그다음에 그 사람을 쓰는 문제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금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핵심 요직의 인선은 향후 정국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만약에 지명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뜻은 일하는 내각 그리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김민석 최고를 통해서 좀 빨리 신속하게 여러 가지 지금 엉클어져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최고가 사실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공론화시켰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뭐 다른 바깥에서는 뭐 계엄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그것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12월 3일 날 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도 김민석 최고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체의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친노 친문의 인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내각에도 완전히 친노 친문하고 거리가 먼 김민석 수석 최고를 낸다. 그리고 또 60년대생이 지금 총리가 되는 케이스가 사실상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대통령하고 아마 나이가 같지 나이가 않으신데 같이 64년생. 네, 64년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지금 탕평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좀 갸웃거려 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석 수석 최고가 과거 이 지금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2건이 있어요. 맞습니다. 정치 비리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또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석 의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을 중요 요직에 배치하는 것은 지금 이제 취임 초기에 손발이 잘 맞고 그리고 굉장히 그 동력이 붙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국무총리의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인사청문회의 벽을 잘 넘어야 되는데 국회 임명 오히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이제 그 대통령과 철학이라든지 또 그런 가치관이 잘 맞는다라는 판단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명계가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낼 것을 지금 그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총리의 상징성이라든지 또는 통합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그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으로 경제에 대해서 좀 확연히 간파하고 있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고 신뢰가 가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그 생각하면서 일종의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지방선거보다는 어떤 총리로서의 역할에 지금 포석을 두었던 것인가 이런 그 상상도 하게 됩니다.